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3장의 변수와 자료형, 이제 어떻게 보면 C 언어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부분이 바로 변수와 자료형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1절에 식별자와 예약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자는 본서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이름, 함수의 이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용자가 부여할 수 있는 이름들을 우리는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라고 부릅니다.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책의 교재에 보시면 식별자의 사용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책의 3장에 처음에 보시면 식별자의 사용 원칙이 있고 그 식별자의 사용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식별자의 이름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식별자의 이름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섹션 1의 66페이지에 보시면 C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식별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식별자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특수문자는 언더바와 달러 기호로만 그것만 쓸 수 있죠. 첫 문자는 문자나 좀 특수문자로 시작할 수 있지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 뭐 이런 6가지의 식별자의 사용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이 변수명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게 사용할 수 없을까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이 골뱅이 또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호, 이 식별자는 식별자의 특수문자 @사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가 되겠고요. C 프로그래밍 다른 건 다 되는데요. 테스트 스코어도 되고 CS 킴도 되고 중간에 공백이 들어갈 수 없어요. 중간에 공백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PC의 윈도우 시스템에서 파일 이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합니다만은 C 언어에서는 변수명이나 함수 이름에는 공백이 들어갈 수 없다.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네요. 바로 옆에 5팍. 식별자는 첫 문자에는 특수 문자와 문자만 들어가지 숫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5팍은 적절하지 않은 이러한 식별자입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my.addr 전형적인 객체 지향 언어에서 쓰는 자바나 이런 언어에서 쓰는 스타일의 속성에 접근하는 것인데요. C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때에 가서 구조체 속성에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else하고 return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예약어입니다.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C 언어를 처음에 만든 사람, 리치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했어요? 야, else하고 return하고 if문하고 for문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 약속되어진 말이다. C 언어에서. C 언어에서 약속되어진 말이 몇 개가 있습니까? 거기 32개의 예약어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66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자는 예약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오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요 종류의 그 식별자들은 프로그램에서 변수나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C 언어의 예약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해라. 그래서 파이널, 오토, 인테자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C 언어의 예약어는 66페이지 표에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비교를 해서 아직 C 언어를 다 배우진 않았지만 예약어가 아닌 것을 골라내 보도록 하시지요. 자, 골라내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일단 파이널은 C 언어의 예약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repeat, define, until, include, import 이런 문장들은 C 언어의 예약어가 아니고요. 이 지금 아닌 예약어 중에는 뭐 자바 언어 예약어도 있고 또 다른 언어 예약어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예약어처럼 보이지만 예약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C 언어의 예약어 66페이지에 제공되는 예약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 아닌 것을 골라내 보도록 하십시오. 예, 계속해서 식별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C 언어의 식별자 사용 규칙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교재 66페이지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라고 이렇게 또 귀찮게도 제출 문제에 또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자, 어떤 사용 규칙이 있을까요? 6가지의 사용 규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C 언어의 식별자 사용 규칙. 자, 첫 번째로 식별자는 문자, 숫자, 특수 문자로 구성될 수 있다. 그래서 특수 문자에는 언더바와 달러 기호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수문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별자의 첫 문자는 문자나 특수문자로 시작할 수 있지만 숫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숫자는 중간에나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첫째 문자로는 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약어를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3개 이하, 32개 이하어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예약어를 식별자로 쓸 수는 없다. 그 다음에 C 언어는 식별자에는 길이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초기에 포츄란 언어나 이런 언어들은 식별자는 뭐 7자 이내에 한다. 뭐 이렇게 제한을 둔 적이 있어요. 그럼 왜 제한을 두는 것과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역시 기억 장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식별자의 길이가 제한을 두지 않으면 제한을 두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식별자를 뭐 50자로 한다건데 제일 마지막 한 자만 틀릴 수도 있죠. 서로 다른 식별자를 쓸 수 있을 때. 그래도 C 언어는 허용을 한다. 그런데 초기의 언어들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츄란 같은 언어는 뭐 7자인가 8자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역시 메모리의 문제, 이제 내부적으로 심볼 테이블의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식별자의 길이에 제한을 두었고요. 최근의 언어들은 대부분 다 식별자의 길이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제한을 두지 않는 의미 있는 식별자를 써달라는 거죠. 의미 있는 식별자. 이것이 학생 수의 평균이면 뭐 average of student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식별자의 길이. 그럼 왜 그렇게 쓰느냐?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누가 프로그램을 봐도 에버리지 오브 스튜던트 해놓으면 이거는 학생들 수의 평균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별자의 길이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 같은 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다른 식별자로 취급합니다. 최근의 언어들은 다 이렇습니다. 대문자 S로 시작하는 some과 소문자 some은 서로 다른 식별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는 것이 최근의 언어들에 있어서의 식별자의 원칙입니다. 또 식별자 중간에 공백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언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식별자 중간에 공백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6개의 식별자 사용 규칙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절에 4번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오류 원인을 설명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과를 나타내세요. 자, 프로그램을 우리가 아직 이제 처음 배우는 시점이지만요.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죠. 자, 샵 include stdio.h 표준 입출력을 포함을 시켰고요. 인테자 main에서요. 자, 인테자 scanf라고 하는 식별자를 선언하고 거기에 3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죠. 뭐 예약어가 아니니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인테자 a에 20 역시 문제가 없죠. printf %d n 해놓고 scanf 플러스 a 이렇게 출력문에 직접 수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0이 출력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 타이핑을 해서 아직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의 결과를 오류 없이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결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2절의 변수와 상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변수를 정의하고 변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변수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변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변수의 정의.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에 주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필요로 되는 데이터. 우리가 중요한 건 데이터지. 사실은 변수명은 아닙니다. 변수명이 가지고 있는, 즉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조작하기 위해서 변수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에 저장된 데이터의 기억 장소에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물리적 주소를 사용하면 그 기억 장소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변수는 다시 정의를 하면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에 주어진 이름이다. 변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결국에는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물리적 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 주소라고 하는 것은 뭐 컴퓨터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시리얼한 숫자로 이루어진 주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소의 메모리 관리 방법이 다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메모리의 물리적 주소를 고려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 상수는 리터럴 상수와 심벌릭 상수로 구분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책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터럴 상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출력문이나 수식에서 직접 사용하는 이름이 없는 상수죠. 그 상수에 붙여진 이 식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숫자 50이면 50, 30이면 30 또는 문자 열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할 경우 이런 것을 우리는 리터럴 상수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심볼릭 상수는 변수처럼 상수에 이름을 붙여서 프로그램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상수입니다. 자, 상수는 뭐가 변수와 상수는 뭐가 다르죠?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인 반면에 상수는 한 번 값이 결정되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상수라고 하지요. 자, 이러한 상수를 우리는 변수처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심볼릭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출력문에 직접 숫자를 직접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리터럴 상수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3번 문제입니다. 실행 결과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리터럴 상수를 출력문에 직접 사용해서 정수를 출력하고 심벌릭 상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샵 define문을 사용해서 상수로 정의하는 방법 또는 프로그램 내에서 const const 문을 사용해서 문자열과 정수를 출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 결과, 실행 결과를 보니까 리터럴 상수 18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터럴 상수 마이너스 45, 심벌릭 상수 문자열 서울을 출력하고요. 심벌릭 상수 정수 100을 출력하는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 보란 얘기죠. 자,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면요. 뭐 앞부분은 똑같고요. 다만 여기 두 번째 줄에서 define문, 샵 define을 사용해서 하나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문자열 서울을 샵 define, 뭐 NAT, 이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NAT로 안 하고 뭐 country로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NAT, 그러니까 서울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 칸을 띄어서 샵 define NAT는 서울이다.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프리프로세서 전처리기에 의해서 컴파일하기 전에 NAT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서울로 대치를 합니다. 얘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테저 메인 함수에서 자, 또 하나 어떤 걸 선언하라 그랬습니까? const integer max 상수로 선언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변수의 이름 즉 식별자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언하셔도 되고요. 다만 그 변수명을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출력문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죠. 자, 리터럴 상수 그대로 찍고 %d n 18을 여기다 그대로 찍어라. 그 다음에 정수 마이너스 45 이렇게 리터럴 상수를 직접 출력문에 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리터럴 상수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심볼화해서 쓰는 것 NAT나 max로 심볼화해서 쓰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심벌릭 상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를 정의할 때에는 이렇게 상수의 명 즉 변수의 명, 상수의 명은 대문자로만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꼭 뭐 이거 소문자로 썼다 그래서 오류가 나고 이러지는 않지만 결국엔 이렇게 쓰는 것이 관례이다. 자, 1위 프로그램을 역시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것과 똑같은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3절 자료형이네요. 자료형의 1번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오류가 발생시키는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뭐 프로그램을 보니까 발생 안 할 것 같기도 하는데요. 샵 인클루드도 돼 있고 메인 함수 age 20 저의 나이는 20세입니다. 이렇게 찍고 리턴 제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인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역시 여기에서 보니까 식별자가 선언되지 않았다. 그죠? 식별자 즉 식별자 age의 형이 선언되지 않았죠. age에서 형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류가 됩니다.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요. 이거 이렇게 쓰면 여기에 빨간 줄이 거지게 됩니다. 아마 5번 라인에 거질 것 같은데요. 인테자 즉 변수의 형을 선언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아마 메시지가 그 부분을 누르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는 반드시 C 언어에서의 변수는 반드시 선언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 C 언어의 자료형 중 정수형이 아닌 것은 자, C 언어의 정수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캐릭터형이 1바이트, 쇼트형이 2바이트, 인테자 4바이트, 롱의 4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캐릭터, 롱, 쇼트, 인테자가 있는데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당연히 플로엣은 실수형 자료형이죠. 실수형 자료형. 예, 정수형 자료형이 아니고 실수형 자료형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3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오류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프로그램을 보면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메인 함수가 있고요. 인테저 a는 10이다라고 선언해 놓고 a 값을 찍어라. 그러면 당연히 10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변수 b의 값을 찍어라. b. 그런데 b는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선언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b 20 찍어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수행이 됩니다.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이 순서대로 수행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수행되는 것이 어떤 제어문 같은 것이 있으면 점핑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반복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밑에서 수행했다 다시 위의 문장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수행이 됩니까?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으로 수행이 되죠. 즉 인테자 메인이 수행이 먼저 되고요. 가로 여는 게 수행되고 5번 문장 인테자 a는 10이 수행되면 메모리 a라고 하는 기억 장소에 1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놓고 변수 a의 값을 찍어라 하고 a 값을 주니까 a 값은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10이 찍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수 b의 값을 찍어라 그러는데 b에다가 20을 넣는 문장은 아직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8번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테자 b가 20이다라는 문장이 7번 문장 이전에만 있으면 이 프로그램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b의 값을 찍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 b의 값이 초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b의 선언문이 실행문 다음에 있으므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그 변수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러한 제한이 있는 언어가 바로 C 언어입니다. 예, 이번에는 자료형의 4번 문제 상수를 적절한 변수에 저장하고 실행 결과와 같이 지수 표기법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지수 표기법은 형식 지정자 2를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상수를 3.1415926535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을 줬고요. 0.00987 이 세 개의 상수를 적절한 변수에 저장을 해라. 뭐 인테자에 저장하던 플로트에 저장하던 더블에 저장하던 적절한 변수에 저장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내 달라는 거죠. 지수 표기법으로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즉 지수 표기법은 뭡니까? 소수점을 제일 앞으로 당겨서 3.1415고 뭐 2의 몇 승, 즉 10의 몇 승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즉 1, 2, 3, 4, 5, 6은 1.23456 10의 5승 하면 소수점이 5개가 뒤로 가니까 1, 2, 3, 4, 5, 6과 똑같은 숫자가 되는 거죠. 0.00987도 역시 유효 숫자 다음으로 소수점을 옮겨서 표기하는 지수 표기법으로 표현해라. 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자, 일단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를 이 상수를 적절한 값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 자릿수가 7자리 이상이기 때문에 더블을 사용을 했고요. 플로에트에다가는 1, 2, 3, 4, 5, 6은 플로에트 넘버에 넣었죠. 이걸 인테저에 넣어서는 지수 표기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실수형인 플로에트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0.00987도 역시 플로에트에 넣습니다. 자, 뭐 더블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이것을 찍을 때, printf %.12 뜻은 뭡니까? 다음 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수점 이하를 10자리까지 찍어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로 형식 지정자 2 타입으로 지수승의 형태로 그래서 파이 값을 찍어라.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이하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지수 표기법으로 찍어라 그랬고요. 이것도 역시 지수 표기법으로 찍어라. 이렇게 찍어내니까 결국엔 이러한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프로그램을 이러한 형태로 작성하셔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걸 다 더블로 해보기도 하고요. 변화시켜서 출력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프로그램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봐야 됩니다. 이 제출 문제에 이렇게 제가 해설하는 정답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걸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인지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타이핑 오류도 내보고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보는 것과는 또는 또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게 되면 이걸 더블로 바꿔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익혀야 그 프로그램이 내 것이 되고 빨리 익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3절의 5번 다음과 같은 실수를 scanf 함수로 입력받고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나타내세요. 즉 scanf 함수를 이용해서 123.4567을 입력하고 1.2345672의 2승, 1234567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입력을 받으란 얘기죠. scanf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 결과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하는 것이죠. 자,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자, 똑같죠. 자, 일단 더블 값으로 입력을 받고요. scanf 해가지고 D1, D2, D3로 3개의 값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3f라고 하는 이러한 지정자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f로 찍어라. 그래서 D1 값, D2 값, D3 값을 찍어라. 자, 어떻게 값이 찍힐까요? 123.4567 그 다음에 1.23456 10의 2승이니까 소수점 2개로 가겠죠. 자, 마이너스 3승이니까 소수점이 3개가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3개의 실수를 입력하세요. 이 3개의 실수를 한 칸씩 띄어서 입력을 그대로 하게 되면 찍히는 것은 똑같이 123.457, 123.457, 123.457 즉 123.456에서 소수점 이하 3자리니까 반올림이 되어서 123.457이 찍힌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6번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형 중 알맞는 것을 빈칸에 쓰세요. 간단한 것이지요. 자, 어떤 형으로 선언을 해야 될까요? name 가로 열고 10 해놓고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자열을 이용한 거네요. 문자의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사용한 것이죠. 자, 당연히 이것은 C에는 문자열을 쓰기 위해서는 문자의 배열을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타입은 캐릭터가 되겠죠. 자, 썸은 1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의 정수죠. 정수 1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적합한 형은 당연히 인테저가 되게 되겠고요. 자, 에버리지는 0.123456789 유효자릿수 9자릿수까지 가져가죠. 자, 이럴 경우에는 더블 값이 되겠죠. 자, 이번엔 div는 5.9다. 유효자릿수가 한 자리입니다. 유효자릿수가 적으니까 플로에트로 선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레이드 싱글 코테이션이 찍혔고 A 돼 있어요. 자, 하나의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역시 데이터형도 캐릭터형이겠죠. 자, 쉽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7번 다음의 정수형이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쓰세요. 그래서 캐릭터형은 8비트로 표현하고요. 정수형이죠. 쇼트, 인테저 전부 정수형인데요. 자, C에서의 정수형의 표현은 첫 번째 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7비트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2의 7승까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숫자는 이제 음수와 영과 양의 정수로 구성이 되죠. 컴퓨터로 이진법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책의 78페이지에 나와 있죠. 부호 비트를 사용해서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범위와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범위를 그림 3-7에 나타냈는데요. 자, 그것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의 7승부터 플러스 2의 7승 마이너스 1까지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0을 양수해서 0, 0, 0, 0, 0, 0을 가지고 모든 비트가 0인 걸 가지고 0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수가 하나씩 적죠. 역시 마이너스 16비트는 마이너스 2의 15승부터 2의 15승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2의 15승부터 이렇게 표현하고요. 32비트 역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8비트, 16비트 정도의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우리 눈에 많이 익어져 있지요. 그렇지만 이 32비트에 나타낼 수 있는 정수는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여튼 수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왜 마이너스 128부터 왜 플러스 127인가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이유는 교재의 78페이지 또는 그림 3-7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8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출력합니다.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프로그램을 보면 메인 함수에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 값에요. 21억 4,748만 3,647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눈에 좀 익지요. 요 전에 7번 문제에서 인테자형이 나타날 수 있는 변수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찍으면 당연히 이거는 21억 4,748만 3,647을 찍겠죠. 자, num에다가 num을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num은 num 플러스 1을 해라. 그래서 그 값을 찍어봤더니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이 찍히게 됐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라 그 얘기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라. 자,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이 32비트로 표현되는 최대 크기의 양수값에 1을 더하면 즉 요 값이 21억 4,748만 3,647인데요. 자, 맨 앞에 부호 비트가 0이고요. 나머지가 전부 1인 경우죠. 이게 이 양수로서 나타낼 수 있는 최대값이죠. 여기에다 1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은 00000 마지막이 1이겠죠. 두 개를 더하면 결국에는 일씩 계속 올라가서 그죠? 1이 0이 되면서 이제 1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는 부호 비트가 1이 돼 버리는 꼴이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를 해석을 할 때 부호 비트가 1이니까 이 친구는 이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음수로구나 하면서 나머지 값을 어떻게 합니까? 2의 보수값을 취하게 되죠. 부호 비트가 1이니까 나머지 값을 가지고 2의 보수를 취하니까 전부 11111이 되고 거기다 1을 더하니까 1의 보수 플러스 1이 2의 보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전체 값은 마이너스고요. 이걸 2의 보수값을 구하면 21억 4,748만 3,648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잘 모르면 컴퓨터 내부에서 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이유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숫자를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라는 정수를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4절의 1번입니다. 4절 표준 입출력과 형식 지정자 부분이죠. 1번 문제 printf 함수를 사용해서 실수 2014.727에 대해 오른쪽 정렬을 수행하고 부호를 나타내며 앞의 남는 부분을 0으로 채워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호가 나타났고요. 자, 2014.727을 앞부분에 0을 3개를 채웠네요. 그 다음에 2014.727 이렇게 똑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이 얘기죠. 자, 전체 자리수는 씌워보니까 12자리가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봤죠. 자, 형식 지정자를 테스트하는 예입니다. 자, 역시 돼 있고요. 메인 함수에서 printf %플러스 0, 1, 2, 0을 줬으면 앞을 0으로 채우란 얘기고요. 플러스는 기호를 출력하란 얘기고요. 12자리 중에 소수점 이하를 3자리로 가져가라 이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실수 F 포맷을 가지고 2014.727을 찍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2자리 중에 맨 앞에다 부호 비트 플러스 값이니까 붙이고 나머지 값 빈 자리가 3자리죠. 3자리에다가 0을 갖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2014.727을 출력하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자, 형식 지정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4절의 2번 문제죠. 다음 출력문의 결과를 오른쪽 칸에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이 출력문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문자나 문자열이네요. 그죠? 문자나 문자열. 문자나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한 C 언어에서의 형식 지정자는 C죠. 또는 S이죠. 문자열일 경우에는. 자, 그것을 보시면 자, 일단 %-OC 이것이 하나의 형식 지정자네요. %-OC니까 5칸의 왼쪽 정렬이죠. 하나의 문자를 찍어라. 5칸의 사이즈의 왼쪽 정렬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의 사이즈의 왼쪽 정렬로 X를 찍어라. 이렇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 5칸의 마이너스 값이 없으니까 오른쪽 정렬이지요. 그 다음에 문자를 찍어라. Y를 찍어라. 그래서 5칸의 Y를 찍으니까 이렇게 10번째 칸의 Y가 나타나겠고요. 자, 두 번째 줄 보면 %-OC 위랑 똑같네요. 또 마이너스 OC네요. 또 XY를 찍으니까 이것은 5칸의 뭐예요? 왼쪽 정렬로 찍어라. 그러니까 가장 왼쪽 칸에 찍으란 얘기죠. 이렇게 찍혔고요. 자, 문자 열인 경우에 아무것도 없이 %s\n 하고 자리수도 지정해 주지 않았고 할 때는 무조건 XYZ를 첫 번째 칸에부터 왼쪽부터 찍습니다.
자, 10개의 칸을 지정해주고 10개의 칸을 지정해주고 문자열 XYZ를 찍어라 이랬을 때는 무조건 오른쪽 정렬을 묵시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오른쪽 정렬을 수행을 했고요. 자, 5칸의 문자열을 찍어라. 또 5칸의 문자열을 찍 때 앞에 0을 줬다는 얘기는 뭐죠? 비어있는 곳을 숫자 0으로 채워라 그 얘기입니다. 자, 5칸의 S를 그러니까 정렬은 당연히 오른쪽 정렬이니까 2칸을 비우고 XYZ를 찍었을 것 같고요. 찍고요. 그 다음에 5칸의 문자를 찍고 앞에 0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ABC를 찍고 앞에 0으로 채웠습니다. 자, 10번째 칸을 10개를 주고 문자열 XYZ를 찍는데 어떻게 해라? 앞을 0으로 채워라. 물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왼쪽 정렬이 아니죠. 오른쪽 정렬. 즉 오른쪽에 XYZ를 주고 앞에는 전부 0으로 채우는 이러한 형태의 출력문입니다. 뭐 이것이 그렇게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출력문에서 어떤 포맷, 형식을 맞출 때는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러한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3번 문제 다음 출력문의 결과를 오른칸에 나타내세요. 2번과 비슷한 문제인데 이것은 실수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실수를 출력하는 형식 지정자는 주로 이렇게 f 또는 exponential 지수승의 형태로 나타내는 2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앞에 붙이는 것 역시 실수이기 때문에 유효 자릿수와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왼쪽 정렬을 수행하는 마이너스와 또는 앞에 0이라는 값을 찍어라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형식 지정자도 또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보고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10.5에 F로 3.1415를 찍어라. 그러면 10자리에 뭐예요? 유효 자릿수 수점 이하를 5자리로 가져가라 그랬죠. 그래서 3.14159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3.14159라고 하는 실수를 역시 마이너스 10.2니까 유효자릿수 10자리 수점 이하 2자리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3.14까지만 찍고요. 왼쪽 정렬을 수행했기 때문에 왼쪽에 찍게 되고요. 자, 10.4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3.14159 5자리인데 수점 이하 4자리까지만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 정렬이죠. 그러니까 수점 이하 3.1416 즉 반올림을 하게 됐네요. 했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3 유효자릿수 10자리,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3자리,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지수승의 형태로 나타내라 3.1415를 그래서 3.142까지 나타내고요. 2에 제로승으로 나타냈죠. 제로승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앞에다가는 0을 채워라 그래놓고 10.1이라 그랬어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래놓고 3.14159를 찍어라. 그래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만 나타내니까 3.1 해놓고 2에 플러스 000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리하는 지수승에서 차지하는 자릿수이니까요. 요 앞에 0은 2개만 붙인 형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자리를 또 하나로 해서 역시 지수승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실수를 뭐로 줬냐면 0.00 3141559 이렇게 줬어요. 이것을 찍어라 그랬더니 이 익스포넨셜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유효자릿수의 소수점을 찍으니까 0이 뒤로 계속 가죠. 그러니까 3.1이 되겠죠. 그래서 3.1에 2에 마이너스 00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승에서 소수점이 앞으로 3개 가면 0.003141559가 되죠. 뒤에 부분은 다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하나로만 줬기 때문에 한 자리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4159는 없어지고 3.1에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0031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출력문에 실수를 출력하는 형태의 이런 형식 지정자도 잘 알아두어야 나중에 숫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조작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printf 함수와 scanf 함수를 사용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puts 함수와 gets 함수를 사용해서 다시 작성하세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107페이지에 보시면 문자와 문자열 입출력 전용 함수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표준 입출력 전용 함수인 printf와 scanf를 대신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문자와 문자열을 입출력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사용되는 함수가 문자에서는 getCharacter, putCharacter가 있었고요. 문자열에서는 guess와 puts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메인 함수에서 자, 캐릭터 문자의 배열이지요. 또 문자의 배열. 아직 우리가 문자 배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은 C에서는 문자열을 사용해서 하기 위해서는 문자의 배열을 선언하고 거기에 문자열을 저장하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름을 입력받을 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canf %S 해놓고 주소 연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endname. 사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배열 자체가 배열의 이름이 그놈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소 연산자 물론 인테자나 플로эт이나 다른 정수나 실수 같은 자료형일 때에는 반드시 이 주소 기호를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조건 지금 이제 관용구처럼 외우시면 되는데 뒷부분에 가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배열일 때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습니다. printf 학교를 입력하세요.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printf \n %s \n %s 뭡니까? 문자를 하나를 찍고 name이라고 하는 문자를 찍고 줄 바꿔서 unv라고 하는 문자를 또 찍어라 그 얘기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뭘로 바꿔라? guess 함수. printf는 뭘로 바꿔요? puts 함수. 그 다음에 scanf는 뭐야? guess. guess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라인을 한 줄을 입력하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똑같고요. 자, puts 이름을 입력하세요. guess name. 훨씬 더 간단해 보이죠? 문자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puts와 guess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다만 요 밑에 요 전에 프로그램에서는 printf 두 개의 문장을 찍을 때 %s \n %s 했습니다만은 put에서는 뭐예요? 무조건 한 라인에 하나의 문자열만 찍기 때문에 puts name, puts unv 이렇게 서로 다른 라인에 두 개의 puts 함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간단한 문제. 다음 행의 처음으로 옮겨서 출력을 하는 제어 문자는 어떤 것이냐? 1번 \a, \t, \n, \f 어떤 것입니까? 자, 다 알고 계시다시피 \n이죠. 다음 줄의 처음으로 옮겨서 그 다음 라인을 출력하는 것이지요. 항상 대부분의 C 언어에서는 이제 하나의 문장을 출력하고 뒤에 \n을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문장을 출력하기 전에 물론 \n을 넣어서 그 다음 줄에 출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한 줄의 끝에 \n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 출력문을 그 다음 라인에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이번에는 6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실수 23.7과 18.5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즉 가감승제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것은 간단한 문제이지요. 자, 일반적으로 두 개의 실수니까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뭐 한 자리밖에 안 되니까 플로트로 선언을 했고요. 23.7, 18.5 해놓고 두 수의 합은 해놓고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만 찍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1f로 되어 있죠. \n 해놓고 num1 플러스 num2 이렇게 가로를 쳐줘도 되고 쳐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뭐 이 안에 수식이 있을 경우에는 수식을 당연히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쳐도 되고 치지 않아도 되지만 프로그램의 명료함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식인 경우에는 가로를 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만 마이너스 넘2, 너만 곱하기 넘2는 가로를 치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실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문장의 출력 결과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print f %d 정수를 찍어라. 그 다음에 5 플러스 2의 결과를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print f 더블 코테이션을 주고요. 5 플러스 1 \n을 했어요. 그럼 이건 얼마가 찍히고 얘는 얼마가 찍힐까요? 자, 위에 있는 문장은 당연히 5 플러스 1의 수식이 먼저 계산이 되어서 십진법, 즉 정수로 찍으니까 6이 찍히게 되겠고요. 자, 아래쪽은 어떻게 될까요? 5 플러스 1 \n이 어떻게 찍힐까요?
6이 찍힐까요? 6이 찍히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큰 따옴표 내의 문장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즉, 큰 따옴표로 묶었다라는 의미는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형식 지정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문자 열로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대로 계산을 하지 않고요. 그대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5 플러스 1이 그대로 찍히게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은 결과로 수식이 결과인 6이 찍히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형식 지정자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똑같은 숫자 93이라고 하는 숫자를요, 형식 지정자 D로 찍고, O로 찍고, X로 찍고, 대문자 X로 찍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이미 형식 지정자에서 다 설명을 교재에서 드렸듯이 D는 그냥 10진수죠. 5는 8진수고요. X는 16진수인데 소문자 X일 때는 16진수의 영문자를 소문자로 나타내고요. 대문자 X일 때는 16진수의 영문자를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자, 93이라고 하는 10진수는 8진수로 135고요. 16진수로는 OD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볼 때는 이렇게 O하고 대문자 D로 출력이 되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C어는 이렇게 어떤 출력문의 하나하나를 형식 지정자를 이용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9번입니다.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 다음과 같이 원의 반지름, 둘레, 넓이와 구의 부피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단 파이 값은 3.141억으로 고정시켰습니다. 하나의 숫자는 반지름이겠죠. 반지름을 입력받아 반지름을 출력하고 둘레를 출력하고 넓이를 출력하고 그 반지름에 해당되는 구의 부피죠. 그래서 여기 밑에 공식은 적어놨습니다. 원의 둘레는 2파이r, 원의 넓이는 2파이r의 자승,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r 3승으로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 수식을 그대로 C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봐라 그 얘기죠. 자,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5를 입력하면 반지름은 5고 넓이는 31.4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은 간단하겠죠.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radian RADI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받아서 그놈을 찍고 이 파이r을 찍고 여기서 파이는 뭘로 선언했습니까? const 해가지고 const float 해가지고 상수로 선언해 버렸죠. 변할 수 없는 값 3.14159 그래서 pi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어디에다 바로 했어요? 출력문에다가 바로 시켜버렸죠. 굳이 이것을 변수명을 써서 변수에다가 이 값을 저장한 다음에 변수명을 이용해서 출력해도 되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printf문에다가 직접 수식을 적용하면 이 수식이 다 계산되어서 이 포맷에 맞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프로그램과 같이 또는 다르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변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꼭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해 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직접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비주얼 C에서 이렇게 include 이렇게 해서 직접 작성을 해서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숫자를 5를 입력 5 하지 말고 이번에는 책에서 5로 돼 있으니까 9를 입력하면 이렇게 원의 둘레와 넓이와 부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스스로 작성하고 스스로 실행시켜 봐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출 문제에서 제가 하는 동영상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직접 타이핑을 하고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장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오류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프로그램은 살펴보니까요. 프로그램을 직접 비주얼 C에서 한번 살펴보죠.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메인 함수에서요. 자, 3개의 변수가 선언이 되었고요. 자, 두 수를 입력하세요 해놓고 또 10진수를 D로 입력을 받았네요. 스페이스로 구분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그걸 더해서 썸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그 썸을 찍어 프로그램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할까요? 자, 한번 솔루션 다시 빌드해서 컴파일을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나요? runtime check failure number 3인데요. variable num2 is being used without being initializ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변수 num2가 지금 초기화되어 있지 않다. 사실은 너만도 초기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실행 시간에서 num2를 내가 먼저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 왜 뒤에 게 먼저 됐는지 어찌됐든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왜 오류가 발생을 했나 다시 프로그램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scanf를 통해서 어떠한 숫자를 입력받을 때에는 그 변수가 저장된 주소를 입력해야 되죠. 주소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뭘 줘야 돼요? 이 % 기호를 줘야 되죠. 주소 연산자 기호를 적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만 적어주면 예를 들어서 넘안을 주고 넘2를 주고 넘안을 안 준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것도 역시 또 다시 컴파일을 하고요. 컴파일은 문제가 없고요. 다시 또 디버깅을 하면 실행을 시키면 역시 또 오류가 나죠. 이때는 너무 많이 초기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num1도 역시 기호를 주소를 나타내는 연산자를 주어야 되겠죠. 지금 무슨 뜻이에요? scanf는 여기 scanf가 받는 매개 변수, 이 함수가 받는 매개 변수는 주소여야 돼요. 그 주소에 해당되는 장소에다가 입력받은 값을 집어넣는 역할을 한 함수가 바로 scanf라고 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이 프로그램은 오류가 없이 잘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수를 10과 20을 입력을 하면 입력받은 두 수의 합은 30이다 라는 결과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을 하고 그 오류의 문제는 주소 연산자를 지정해 주지 않아서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